네. 아니 저 마니커 저 로고 뭐예요? 큰 도장을 꽝 찍어놓은 그런 느낌인데. 아 마니커 도장 나왔어 이번에 새로? 와 깜짝 놀랐네. 뭘 로고를 저렇게 크게 해? 화면에 저게 그냥 와. 저거 유튜브에서 저거 노딱 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깜짝 놀랐어요. 닭 그림이 갑자기 확 나와갖고. 아, 그게 마니커 네. 로고죠. 마니커 로고죠. 네. 네. 아, 근데 강렬한 인상. 아, 좋네요. 네. 기억엔 잘 남네요. 은근히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마니커 도장은 진짜 너무 신선하다. 저희 네. 팀에서 의도했다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의도했다면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와, 마니커. 네. 닭고기는 요즘 진짜 닭고기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죠. 필수죠. 네. 이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로 그걸 먹어야 되죠. 그죠? 네. 아, 저도 이제 가끔 그 편의점에서 네.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 팩으로 돼 있는 그 닭가슴살이요? 닭가슴살 먹거든요. 네, 네. 아, 그거 맛있는 거 잘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없는 애들이 있더라. 맛없는 애들이 대충 고르면 진짜 와, 나 두 입 먹고 나는 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마니커는 굉장히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한번 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락포트, 스니커즈까지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라코스테 했는데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예. 자주 입으시잖아요. 예. 예. 대수서 라코스테는 사실. 근데 이제 락포트, 스니커즈 저번에 참 신어 보셨던가요? 예. 굉장히 아. 가볍고 폭신 들이셨잖아요. 아, 맞다. 그때 정 프로님이 예, 박 기자님 주셨. 어떠셨어요, 참? 아, 굉장히 가볍고 뭐 어. 편합니다. 구름이를 나는 것 같죠? 일단 가벼우니까요. 신발은 가벼워요. 막 4시간씩 걸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죠? 4시간 걸어본 적은 없어요. 역시 거짓말은 안 하죠. 와, 대단합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튼 가볍고 편하다는 거는 큰 팩트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한번 가볼까요, 한번? 근데 어제 우리는 쉬었고요. 미국은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요.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5월 첫날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다우는 0.21, 나스닥이 1.45, S&P 500이 0.63%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60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길주 위주로 상승을 했는데 길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기보다는요. 일부 종목이 호실적 발표,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7.6%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실적도 좋지만 가이던스도 좀 좋게 발표했습니다. 네. 7.6% 올랐고요. 메타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4.2%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 미스도 있죠. 대표적으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미스로 마이너스 8.9%입니다. 어이구야.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한 1% 갭 상승 후에 장중에 추가 상승했는데 장 막판에 좀 밀렸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축소됐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애플이나 아마존이 이런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애플은 중국 수출이 네네. 좀 좋지 않아, 중국 판매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존하고 애플은 대표적인 대중국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8일 연속 상승한 겁니다.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고 한번 내리면 계속 내려. 그러니까 수급 영향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네. 가이던스를 좀 저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세발 역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ISM 4월 제조 PMI가 나왔는데 48.7이 나왔습니다. 이게 50 아래로 떨어졌고요. 경기 지표들은 둔화되는 지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경기 지표들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소위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네. 설문조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 지표.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좋지 않고요. 실물 지표는 아직까지 버티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경제 지표로 좋지 않은 건 상황입니다. 즉 경기 지표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자본시장의 시작은 좀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괴리가 또 발생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월 첫날은 뭐 순조롭게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마도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100일 취임 이번 주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취임 후 100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 얘기 안 하고 우호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볼까요?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고요. 오늘 샌드위치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4, 코스닥은 1.27% 하락했습니다. 약법 출발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할리데이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종목별로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셋 다 몽땅 빠졌어요.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하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실. 사실 반도체가 오르면 뭐 바이오가 빠지고 바이오 오른 날은 뭐 반도체 2차전지 빠지고 뭐 이랬는데 세 섹터 모두 하락하고 대표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1.83% 하락했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그렇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진짜 잘못 썼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7.29%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전이 3.3%, 펩트론이 6.8% 대표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의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는요 실적 시즌에는 좀 약한 국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 10년, 20년 전에 계속 그랬습니다. 바이오는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벤트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좋거나 네. 장이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 실적 부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3대장 섹터가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지수는 상당히 선방을 했죠. 네. 마이너스 0.34니까 그것은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이제 금융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주 이들은 실적이 시가총액이 좋거든요. 높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좀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가장 큰 특징은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것저것에 보면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 때문에 엔터주나 게임주가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라는 이제 대답을 항상 드리면서 중국이 지금 내수부양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수부양 정책의 대표적으로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들을 이제 1분기에 시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반도체도 지금 대중 수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지금 예고를 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하게 내수부양 정책이 된다면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부분에 있었던 이런 부분의 섹터들은 하반기에 기대를 좀 해보는 편이 시장에 지금 존재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에도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써왔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5월 첫날이니까 4월 말 이제 끝났으니까요. 네. 4월에 나스닥이 0.85% 종가로 끝났습니다. 저가가 14.5% 마이너스. S&P 500이 마이너스 0.76으로 끝났는데 저가가 마이너스 13.8%입니다. 그러니까 15% 반등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요. 종목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애플이 가장 이제 직격탄을 받았죠. 저가가 마이너스 23.8%, 종가 마이너스 4%. 테슬라가 저가가 마이너스 17%, 종가가 플러스 8%. 이거 26% 올라온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저가 마이너스 10%인데 종가 플러스 0.5. 아마존이 마이너스 15%였는데 종가 마이너스 3%.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한 15에서 16% 움직이는 동안 종목들은 뭐 10에서 20% 이상씩 대부분 등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결과론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끝나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4월 급변동성은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월 첫날이라서 5월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시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시면 이제 5월 시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매크로에서는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 완화 정책과 그리고 금융 완화 정책 이제 금리 인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규제 완화 정책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세 정책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그쪽이 가장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시장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진폭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도 저가가 마이너스 7.92, 종가 플러스 3%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4월에 6.6% 올랐어요.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5.25%였습니다. 11% 넘네요. 네, 코스닥은요,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1분기에 좀 세다가 네. 1분기 세고 4월, 5월, 6월 들어가면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해지고 코스닥이 약해지는 특징을 가져요. 예. 계절적으로? 예,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코스닥이 기대감이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고 뭐 코스피도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닥은 그 전해 연말에 대거 매도가 나와요. 그래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네네. 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1분기 쫙 올라가는구나. 네, 1분기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힘 좀 빠지는 게 이제 2분기부터 다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코스닥은 대부분 코스피에 비해서 고평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수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뭐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연중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질문 좀 굉장히 적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5월은 어떨까요? 1년에서. 5월? 예. 5월은 평소에 되게 어려운 때 아니었었어요? 5월은 대형주 위주로 간다. 대부분 5월이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더 좋은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다 맞는 말이네요. 네, 네. 코스피 주시장은 뭐 1월에는 어렵고 2월은 더 어렵고 뭐 3월은 더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4월은 그래서 전체가 다 진짜 어려운데 네네. 5월이 좀 부진한 월이에요. 부진한 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시장이 우리 시장이 떴고 그리고 특히 4월에는 굉장한 변동성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월은 과도기이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빨간 거에서 썼는데 네. 올해 좀 왜 어떤 과도기자 이제 트럼프 관세 이제 이거 협상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뭘 도대체 이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 네. 라는 시장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를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은 얕은 침체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느냐 요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사실 올해 들어서 1분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졌죠.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에 더 악재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1분기에 이런 네. 파장을 겪었고 근데 뭐 지금도 이러고 있지만 네. 그런 파장을 겪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PBR 0.85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1분기에는 강력하게 경기 부양 뭐 금리나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고 요번에 이제 추경이 나온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 나빠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것보다도 이제 시장의 관점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볼 때 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악재는 거의 막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악재로 간다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악재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투자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과도기가 5월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더더욱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코스피 일봉입니다. 우리가 그 관세 4월 2일 날 관세 상호관세 발표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었어요. 네.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그냥 폭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원위치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 박스권이 2,500과 2,650포인트였는데 2,650포인트 돌파하면서 위로 막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5월에 5월만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이후 하반기는 뭐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월을 어떻게 넘기느냐 5월 6월을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돌파하고 막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있느냐? 돌발 악재가 더 나와야 돼요, 뭐가. 돌발 악재가 더 나오면은 아래 방향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그리고 일봉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횡선은 뭐냐면 직전에 있었던 2650포인트 박스권 상단 부분하고요. 4월 2일 날 관세 부과에서 폭락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3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 양분도 되게 크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요. 물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 지수가 3주, 4주, 5주 막 이렇게 오를 때가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3주 연속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 직전 고점에 아까 보면은 직전 고점에 지금 2600포인트 위로 지금 있는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 4월 1일 관세 황관세 부과 이후에 2300포인트까지 폭락했었잖아요. 네. 이 2300포인트는 과거에도 한 번씩 각별 락바텀이라고 얘기했던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지.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이라고 아주 시끄럽게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주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네. 근데 C 개인 소비가 1.2% 증가했고요. 민간 투자도 3.6% 증가했어요. 1분기에. 그리고 정부 지출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C 네. 플러스 I 플러스 G예요. 근데 어디서 대부분 다 까먹었냐? 넷 익스포트예요. 수출이 플러스 0.19인데 수입이 마이너스 5%입니다. 수입이 이렇게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다. 사재기 하면서 관세 수입이 때문에. 늘었다는 거죠, 이거는? 예. 줄었다는 거예요? 예,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잖아요. 예. 아, 수입이 늘었다. 그러니까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그렇지. 전체 GDP에서 마이너스 5%를 까먹었다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수입이 이렇게 늘었어요? 수입이- 뭘 그렇게 수입했대? 뭐 대부분 품목이 거의 대부분 수입이 다 그래요? 늘었어요. 예. 그래서 전에 얘기했을 때 저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 수입 많이 해서 그랬다. 근데 이제 금을 이거 뺀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되는데 네네. 빼더라도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 부과 전에 대부분 뭐 부품에서부터 모든 뭐 생활용품까지 네. 빨리빨리 사둬야 된다. 우리 맨날 뉴스에 보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벤트성이죠, 사실. 사실 보면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이 마이너스 역성장이 깊어질 거냐 아닐 거냐는 이제 두고 볼 문제이지만 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거 0.3만 보면 역성장이다 막 뉴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좀 부연 설명 좀 드리면요. 이 중국 같은 경우서 진짜 이거를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만약에 중국은 수출이 좋잖아요. 네. 얘가 있는데 얘가 줄어요.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든지 민간 소비에서 개인 소비에서 늘리기 위해서 소비 부양 정책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개인 소비가 굉장히 안 좋죠. 네. 네. 투자 안 좋죠. 네. 정부 지출 그동안 못했죠. 네. 수출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수출 하나로. 근데 수출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수출을 더 늘려?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지금 올해 네. 수출을 더 늘리기는 아주 쉬운 환경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투자를 더 늘려? 강제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 하라 그래?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막 늘릴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지금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줄어들 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정부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 부양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책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주 심플해요, 이거.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건데 미국도 똑같이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수출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계속. 순수출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여기는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은. 네. 얘를 줄이고 지금 정부 지출 못 하지 않습니까? 투자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 미국의 요번에 결과를 보니까
순수출 마이너스가 훨씬 더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이끈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행 BOJ에서 금리 동결했습니다. 이유를 트럼프 관세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됐고 경제 성장 속도에 둔화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제가 GDP 성장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한국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582억 달러, 전년 동월비 3.7% 증가, 수입이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2.7% 감소 534, 무역 수지는 48억 달러 정도 흑자입니다. 어디서 많이 늘었냐? 반도체, 바이오헬스, 농식품, 화장품에서 좋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17.2% 증가했고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수출도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라 돼 있잖아요. 네. 4월이 그렇게 좋은 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대 최대라는 거예요. 특히 전기전자는 이 1분기에 좋지 않습니다. 이 4월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최대 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랬냐? 이게 다 사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보면요. 네. 대미 수출은 6.8%나 줄었어요. 자동차가 16%, 일반기 22%, 반도체 31% 줄었거든요. 근데 대아세안 수출이 4.5% 늘었고 유럽이 18.4% 늘었는데 아세안 수출 중에 4.5%의 거의 대부분 중국이고요. 중국에서도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대아세안에서 대부분은 중국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고 유럽연합은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중이 늘었고 그래서 미국이 주는 대신 다른 데들이 늘긴 했어요. 그런데 이 늘어난 것이 지속적일 수 있느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분기에 관세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근데 아무튼 이번 상황은 이렇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뭐 반도체나 바이오헬스 뭐 농식품 화장품 수출 좋았고 반도체는 뭐 최대 실적이고 뭐 이러면은 주가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안 올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지속적이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사재기 얘기는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거래 및 재건 투자 기금 출범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네, 4월 30일 날 미국 우크라 재건 투자 기금 설립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냥 읽어드릴까요? 재건 투자 기금 설립.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한다. 광물 개발 협력.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지분율을 확보한다. 군사 지원과 연계.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를 기금 기여로 간주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진한다. 네. 그리고 이유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EU 가입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가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을 명시하는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침공을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번영을 지원한다. 이런 입장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자랑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에서는 이 조항은 거의 식민 조항 아니냐. 그래서 또 비판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식 시장 그러니까 월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예. 뭐 내용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구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광물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광물 부분이 뭐 중요한 부분이 뭐 석탄도 많고 뭐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하는 히토류 부분이나 그리고 히토류를 재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기금입니다. 기금. 네. 이거 전 세계 국가의 돈도 제가 그냥 뜯어간다는 표현을 쓰려고 그랬네. 돈을 좀 이제 기금 받으려고 할 건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의 이 안을 보는 내용, 관점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반기에 재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되게 강력한
테마를 이룰 가능성은 좀 있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테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종전이나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의 뭐 침공을 뭐 막는다는 미림 보장 같은 거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여기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왜 내용이 그게 아니니까요. 재건 투자 기금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인정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저 이걸 보면서도 참 속으로 야 진짜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맞아요. 물론 뭐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그 동안에 젤렌스키를 막 비판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푸틴하고 되게 친한 척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 네. 젤렌스키하고 우리 이런 거 잘 할 거야. 러시아 니네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거 종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네. 상대가 감 잡을 수 없게 예, 예. 그렇게 만드는 뭐 전략일 수도 있고요. 워낙. 다행히 그 절반을 달라는 얘기는 또 이렇게 약간 완화가 됐네요. 그냥 지분 확보 정도로 이제 완화가 된 것 같네요. 예, 예. 그렇게 강한 어조는 이번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흥미로운 뉴스라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국부펀드 중에 중국 투자공사가 있는데 CIC라고 합니다. 이 CIC가 일단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CIC는 해외 투자를 통해 중국의 외환보유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부펀드입니다. 2023년 말 자료가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2023년 말 기준 1.33조 규모 얼마 정도 되죠? 1.33조 2천조 가까이 됩니다. 1,800조쯤 네, 되겠네요. 1900조 정도 됩니다. 네. 1900조.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 정도 규모이고요. 해외 주식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이 약 60%를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직접 투자보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펀드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약 10억 달러 규모를 유통시장에 매각할 예정이다. 블랙 자산, 칼라일 등 8개 미국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이번에 매각하려고 해서 싱가포르 국펀드 등 해외 국펀드나 개인 투자들이 이제 매수처를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근데 CIC에서는 이거 2016년에 17년에 투자된 거라서 투자 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리밸런싱 하는 거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요. 양국이 상대방 금융기관의 일부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이제 야 우리가 전화에 투자한 게 뭐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서로 조사하다가 예. 이거 제대로 투자한 거 맞아 이제 이런 거 꼼꼼히 보기 시작하니까 예, 예.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에는 중국 기업들 다 조사하고 있다 그러고 네. IPO하는 거 제대로 했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상장까지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서로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채 매각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도 슬슬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의심한다. 매각한다는 라는 거죠. 계획이 발표가 되니 예, 예. 의심하고 있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 타이밍상 그렇게 의심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추경 관련 뉴스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추경은 뭐 간단히 아까 공장님 네네, 주시는 거 설명 좀 보니까 간단히 해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요. 정부 제출한 건 12조 2천억, 근데 최종은 13조 8천억이 됐고요. 민상 지원과 건설 경기 보강에 초점을 맞춘다. 아까 제가 그 GDP 성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G하고 C가 늘어야 돼요. 네. I하고 넷 익스포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충 맞추는 내용들이 좀 나온 거고 산불 피해 지역 상호랑 상품권 건설 경기 활성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사이버 보안 및 AI 경쟁력 강화 뭐 이렇게 추가 전략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경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 보고서인데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디램 익스체인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월에 디램 가격이 약 22% 올랐습니다. 아까 공 기자님도 전해주시던데 네. 디램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현물 가격이 꽤 매일매일 조금씩 올랐어요. 낸드는 한 11% 올랐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사재기 때문이다. 이제 표를 막 써요. PC 업체들이 관세 전에 선주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수출이 늘어났고 거기에 중국 수출이 늘었고 막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포괄적으로 여기 지금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수요 업체들, 뭐 PC, 뭐 ODM 업체들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들이 2분기에 고종가 협상을 끝냈다고 합니다. 2분기 지금 이제 4월 지났는데요. 그래서 1분기 대비 약 38% 정도 가격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분기에 D램 고정 가격이 상승했지만 하반기에 관세 및 인플레가 PC 수요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현재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는 미래는 부정적이야 또는 잘 불확실해. 네. 이래서 지금 여기 막 혼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 두 가지는 다 그럴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맨 마지막 얘기입니다. AI 기술은 산업용 장비, 전장, 스마트폰 시장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는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산업용 장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특히 로봇과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은 관련 칩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요인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부각이 빡 되면 기술자가 오르면서 막 되다가 그러다가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이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좋지 않을 거야라는 게 되면 또 빠지고 네. 그러다가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좀 반짝하고 이게 지금 이 사실 상황이에요. 시장의 등락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을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 관세나 인플레 이런 거 봤을 때는 수요 둔화될 거고 제조업 PMI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올 하반기에 보면은 자 지금 이거 사면 안 돼. 네. 오히려 팔고 대비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실적이 좀 좋거나 아니면 이제 지표들 좀 좋게 나오면 그러다 또 반짝하고 요즘에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직접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전해 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 수요일에 뵐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좀 편히 쉬기 바랍니다. 이번 감기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방송 들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네. 목소리가 변하는 감기예요. 아, 희한하게. 그래요? 많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은데. 네. 근데 꽤 오래 가네요. 어. 그래서 미리 준비 좀 하셔야 돼요. 네네네. 아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따뜻한 차 좀 드시면서 목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